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기대부가 단기 총공급 곡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9장 실업입니다. 우선 다양한 실업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직장 탐색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찰적 실업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겠다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자발적 실업으로 볼 수 있으며, 실업보험,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마찰적 실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구조적 실업은 실질임금이 경직성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최저임금 같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질임금이 경직성이 노동시장이 청산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명목임금이 경직적이라면 통화당국은 환율 조정을 통해 경직적 명목임금의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임금이 시장 청산 실질임금 수준보다 높고 경직적일 때 비자발적 실업은 불가피합니다. 경기적 실업은 호황에서는 줄어들고 불황에서는 늘어나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이지만 실제 실업률처럼 관측되지 않으며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추정합니다. 완전고용은 자연실업만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자연실업률처럼 추정해야 합니다. 자연실업률은 결정모형으로부터 이직률과 취업률을 이용해 나타내며 자연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직률을 낮추거나 취업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업보험제도는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이직하기 쉽고 여유를 가지고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인구 구성의 변화도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실업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60세 이상 고용률이 전 연령대 고용률보다 20% 가까이 낮습니다. 낮은 고용률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탓도 있겠습니다만 실업률의 변동폭이 큰 사실은 실망 실업자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직장 탐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직업훈련 제도나 취업정보 시스템은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오쿤의 법칙은 총생산 갭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오쿤의 법칙의 식으로부터 다시 GDP 성장률 변동과 실업률 변동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오쿤의 법칙의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 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에서 법칙이라 함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화분 하나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쿤의 법칙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과 실업률 변동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필립스 곡선과 같이 거시경제학이 왜 미국 자료에 그토록 의존을 많이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거시, 미시, 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계열 자료가 매우 풍부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의 규모가 매우 커 해외 요인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덜 오염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효율임금 가설은 구조적 실업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임금 수준에 의존할 때, 즉 근로 효율이 중요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쟁적 기업은 고용 수준뿐 아니라 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금 수준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로그 생산함수를 가정해 경쟁적 임금과 효율 임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은 이윤 극대화의 고용 조건을, 2는 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최적 임금 조건의 식입니다. 경쟁적 균형은 1의 조건을, 효율 임금 균형은 1과 2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각각 일어납니다.
만약 노동시장 균형이 경쟁적 균형 C가 아닌 효율임금 균형 E에서 일어난다면 이 E-만큼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과정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묵적 계약 모형은 노사 간 임금 계약이 암묵적 보험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력시장을 통해 아파트 공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날씨가 나쁠 때 오메가1을, 좋을 때 오메가2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기상 조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노동자의 기대 효용은 U오메가1과 U오메가2의 평균값인 이 U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로서는 날씨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오메가 스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용을 얻게 됩니다. 한편 기업의 인건비는 오메가1과 오메가2의 평균값인 이 오메가입니다. 따라서 날씨에 관계없이 오메가 스타와 이 오메가 사이의 고정임금을 계약할 때 노사는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력이 고정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붉은 선으로 표시한 이 오메가에서 오메가 스타를 차감한 값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날씨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받는 것과 날씨에 관계없이 고정임금 오메가 스타를 받는 것이 동일한 효용을 준다는 조건으로부터 위험 프리미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사 간의 위험 프리미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위험 프리미엄의 존재는 한계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한계효용이 일정할 때, 즉 노동자가 위험 중립적일 때 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계효용이 오히려 체증한다면 프리미엄 대신 할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정임금보다 가변임금이 더 바람직하게 되어 암묵적 계약임금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2자 효용함수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평균과 분산으로 나타낸 효용함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과 평균값의 공간에서 분산이 0, 평균값이 b분의 1을 원점으로 하는 원의 4분면에 위치한 무차별 곡선을 생각할 수 있으며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효용은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자의 자산 선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자원금 W0으로 수익률이 0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투자할 때 위험자산의 순수익률이 R라고 하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액 A를 결정하는 최적화 조건의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Absolute Risk Aversion의 머리자를 딴 ARA, 즉 절대 위험 기피도는 투자금과 위험자산 투자액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절대 위험 기피도가 하락할 때 투자금이 많을수록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늘어납니다. 일정하다면 투자금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며 반대로 절대 위험 기피도가 상승할 때 오히려 감소합니다. 2차 효용 함수는 매우 유용합니다만 절대 위험 기피도가 상승하는 속성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액보다 투자원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비율은 소문자 A로 표시했습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적화 조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원금의 증가가 위험자산의 투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 위험 기피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대 위험 기피도는 절대 위험 기피도에 투자금을 곱한 값으로 측정되는데 상대 위험 기피도가 하락할 때 최적 투자 비율은 증가하고 일정할 때 변함없으며 상승할 때 감소합니다. 로그 또는 지수함수로 표시된 효용함수는 모두 상대 위험 기피도가 일정합니다.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